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울릉도 동남쪽 87.4km, 동해에 우뚝 솟은 도기의 봉우리가 있죠. 바로 독도입니다. 서도의 대한봉은 168.5m, 동도의 우산봉은 98.6m, 우리 동해를 늠름한 자태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독도는 동도와 서도 외에도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화산섬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려 3,600여 명이 본적을 이곳 독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빼앗겼던 땅,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독도의 날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6주 간격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은 영업 제한이 완전히 풀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조진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 양천구 신월동 등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의 세제 혜택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신사동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도입됩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은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순찰하게 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심다혜 기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자, 심다혜 기자,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를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6주에 걸쳐서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률과 병상 가동률 등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노래방과 학원, 영화관 등도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네, 백신 패스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또는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이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인데요. 실내 체육시설에는 헬스장뿐 아니라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볼링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최소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나 샤워실 이용 제한과 같은 규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이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요. 이 백신 패스는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2단계 개편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12월부터는 마스크도 벗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네,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차 개편이 적용되는 12월 중순부터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야외에서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때문에 상황별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으로 제시한 만큼 내년 1월 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거리두기 체제의 뼈대인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최종 단계에 돼서야 해제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오는 29일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심다혜 기자 연결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된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55명 늘었습니다. 이 중에 양천구 확진자는 14명, 은평구의 확진자는 10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종로구 시장 관련 16명, 서초구 초등학교 공연장 관련 8명, 노원구 요양병원 5명 등입니다.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일평균 확진자 수는 464.7명으로 2주 전 584.9명보다 120.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효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80.2%, 2차 접종률은 71.3%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은평구 신사동 등 15개 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도입합니다.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은 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보안관이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을 순찰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은평구 신사동, 마포구 서교동, 서대문구 신촌 일대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2018년 32%에서 2020년 34.9%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진호 양천구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진호 의원과 화상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월 135동 구의원 조지로입니다. 네. 신월 135동이 양천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일까요? 네, 많이 부족하죠. 우선 항공기 소음폐가 심각합니다. 고도 제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이 점점 노후화되고 노령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지역에서 신월동에만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기 소음, 교통 불편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민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공기 소음 대책 지원금을 도시 농업에 좀 투자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천구에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영농 사업의 실효성이나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신월동에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지만 영농 기술이 발전되면서 수경 재배라는 것을 활용한다면 상대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구에서 소유한 토지나 건물 중에 아직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유휴 공간에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확한 농산물은 공항공사를 통해 항공사 기내식으로 활용하거나 선항권에서 단체 급식을 하는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판로를 개척한다면 도심 속 영농 사업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세제 지원을 좀 제안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소음 피해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데 따른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천구의 자구 노력은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75웨클로 되어 있는 소음 피해 기준을 70웨클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지역 대부분이 소음 피해 지역으로 되어 어느 정도 보상 범위를 정하는 데 따른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항공기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자구 노력 방안은 현재 운항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공기가 현행 06시부터 23시까지 운항 중인데요. 이 시간을 08시부터 21시까지로 조정한다면 주민들이 소음 피로도가 다소 완화되리라 생각하고요. 또한
활주로를 1km 연장하면 신월 3동 기준 현행 고도보다 60m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소음도도 300~40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를 대상으로 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면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조진우 의원이었습니다. 대조동 대추마을 한마음 축제가 23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대추마을 한마음 축제는 대조동 주민들이 만들고 참여하는 행사로 유튜브 생중계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축제는 1부 우리 동네 소개와 2부 주민 장기자랑 한마당으로 구성됐습니다. 축제를 준비한 대추마을 한마음 축제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비대면으로나마 축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